안녕하세요. 오늘 3월 3일 오늘의 알트코인, 오늘은 디센트럴랜드 코인, 티커는 MANA 마나입니다. 디센트럴랜드 코인은 메타버스 카테고리에 속하는 코인이기도 하고 NFT 카테고리에 속하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P2E 게임의 또 다른 대명사기도 하고, 그래서 요 마나는 이 디센트럴랜드의 NFT를 사고 팔고 하는 부분들에서 사용되는 ERC20 토큰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로 알아보겠습니다. 디센트럴랜드의 기초 설명들은 여러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지만, 마나는 랜드라는 ERC721 토큰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ERC20 토큰입니다. 메타버스로 대변되는 형태의 여러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실제 게임 같은 메타버스 환경이 이미 서비스 되고 있고요. 여기서의 토지 구매, 이런 가상 토지 구매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상태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부분에서 이 부분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GitHub이라고 개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피드백을 하고, 지금 현재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계속 이렇게 공지를 하는 일종의 공시 시스템, 기술적인 공시 시스템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스도 오픈하기도 하고 일정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하는 GitHub이 있는데, 여기에 지속적으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여러 코인들이 있습니다. 요건 아직 얘기는 안 드리고 있지만 계속 요런 부분들이 오늘의 코인에서 나갈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디센트럴랜드도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디센트럴랜드가 메타버스 게임 부분에서는 7위 정도입니다. 프로젝트들에서 기존의 주식하고는 틀린 게, 암호화폐 이런 프로젝트들은 기술적인 베이스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피드백들이 어떻게 지속되고 있느냐, 활동성이 계속 보이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프로젝트의 생명력, 기술력, 이런 부분들도 역시 거기에 올라오는 소스 코드로 사람들이 검증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GitHub의 실질적인 활동성이 강하다 이러면 이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지금 개발, 그리고 피드백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아주 중요한 요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제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차트 부분으로 넘어가서 살피겠습니다. 차트는 업비트 기준으로 살핍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살피고요. 역시 일본 값입니다. 일본 값 기준에서 살핍니다. 모든 값은 일본 차트 기준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9시 종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21년도 하반기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큰 파동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큰 파동이 두 개가 나왔어요. 여기서 체크되는 값들을 먼저 확인하고 구간을 또 쪼개서 2022년 5월 6월 달의 구간, 그리고 11월 12월 대부분 11월 12월 때 추가 하락이 나왔으니까 이때 구간, 그리고 2023년 올해 초부터 나왔던 반등이 어디를 지금 노리고 움직이는지, 어디까지 어느 값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개 파동 중에서 위에 큰 파동부터 먼저 체크하면요, 위에 체크되는 구간은 중요 지지장값 5,395원, 그리고 5,005원, 하단 구간 끝은 3,205원, 구간 이탈 여부는 2,805원, 그리고 구간 상단으로 이탈할 수 있는 상단 변곡점은 6,965원입니다. 지금 가격이 1,000원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거의 엄청난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 1파동에서 나왔던 값들도 체크를 해보면, 상단 변곡 4,815원, 중요 지지저항값 3,440원, 3,205원, 구간 이탈은 1,770원, 1,390원, 이렇게 체크됩니다. 이 값들은 메모를 하시든지 차트에 라인을 그어 두시면은 이후 움직임 때 좀 더 눈에 명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 값들이 나오고 난 뒤에 먼저 살펴야 되는 거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되돌림 움직임 여부입니다. 되돌림 움직임 여부를 통해서 이후 차트가 해당 가격에 왔을 때 어떤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관점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 두 개는 보진 않습니다. 중요 지지저항값 봅니다. 중요 지지저항값에 대한 되돌림 여부를 보면은 5,395원에 대한 되돌림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5,500원, 5,005원, 5,005원에 대한 움직임은 한번 나왔죠.
예, 한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005원에 대한 부분들로만 접근하면 얘는 그 다음 구간에 여기가 강한 저항이 걸릴 수 있겠구나. 강한 저항이 걸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대응을 고민해야 되는 자리다. 예, 5,395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간다 못 간다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대응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대응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의미로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하락이 이어지고 예, 추가 두들김이 없었습니다. 5,005원은.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는 체크. 그 다음에 구간 끝 3,205원에 대한 하방 이탈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예, 이때 하방 이탈이 나왔고요. 예,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깨지고 또 추가 하락이 나왔고 예, 여기는 예, 여러 움직임이 지속됐습니다. 지속됐고 여기 추가 하락이 나왔죠. 추가 하락이 나온 뒤에는 네, 한 번도 공략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후에는 공략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지속적으로 두들겼죠. 예, 지속적으로 두들긴 자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종가를 회복했다가 깨졌다가 했기 때문에 여기는 예, 지지 저항으로서의 역할은 좀 약하다. 그러면 3,205원의 경우에는 회복이 움직임이 나온다. 차트의 움직임이 나온다. 이러면은 여기는 돌파 가능성을 보고 조금 보자. 하루 이틀 며칠은 조금 보셔도 무방한 자리. 예, 무방한 자리로 보는 거예요. 돌파 양봉 돌파가 나오고 나서 예, 음봉 종가 지지 여부까지 확인해도 되는 자리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 2,805원에 대한 부분들 예, 여기도 깨지고 난 다음에 한 번 나왔죠. 2,805원은 되돌림이 한 번 나왔습니다. 이후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예, 저항이 나오고 여기는 대응을 고려해야 되는 자리다. 자, 2,805원은 2,805원. 그 다음에 5,005원. 여기는 차트가 이 구간에 가면은 뭐다?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다. 대응을 해봐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후에 나오는 값들하고 같이 겹쳐서 보셔야 됩니다. 겹쳐서 살펴야 됩니다. 저 값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차트가 거기 안 왔기 때문에 오게 될 경우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겸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후에 차트 움직임이 강세가 어땠는지도 같이 살피는 겁니다. 자, 1파 구간에서 나왔던 체크 값들을 보면요. 이후에 하방 이탈하고 난 뒤에 여기는 한 번 됐죠. 네, 여기까지 됐다면은 두 번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는 돌파 가능성.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저항이 잡힐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값과 이 값은 같은 움직임 구간 안에 있을 거다. 5,005원과 4,815원은. 그럼 여기서부터는 예, 여기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부터는 저 대응의 관점에서 살피셔야 된다. 4,815원 이상부터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 지지장가 3,440원과 3,205원을 보면요. 여기는 하방 이탈하고 난 다음에 예, 한 번, 두 번이 나왔어요. 자, 여기는 하방 이탈하고 난 뒤에 똑같죠? 예, 한 번, 뭐 여러 차례 나왔죠. 그리고 여기는 아직 한 번 정도밖에 두들김이 없었어요. 여기는 저항이 잡힐 여지가 좀 있죠. 여기는 저항이 잡힐 여지가 있고 3,205원을 예,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나와서 안정적인 종가 지지를 받으면 3,440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205원에서 저항이 잡힐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두들기고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3,205원도 대응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3,025원을 예, 두들긴 움직임 뒤에 다시 재차 공략에서 돌파가 나오면 3,205원과 3,440원에 대한 부분들은 예, 이거는 돌파 가능성이 높다. 이 돌파 가능성에서 움직임이 확정되면 예, 여기 4,815원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여기 움직임은 5,505원을 저항으로 하는 구간들의 움직임이 될 것 같다. 라고 이어서 지금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각각의 값들을 체크하면서 이 값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차트는 현재 지금 해당 구간에 안 왔어요. 그래서 시나리오적인 측면입니다. 이 부분을 굳이 언급드린 이유는 높은 가격에 저기 위에 가격에 있던 분들이 무작정 대기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면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한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 이 부분의 설명을 같이 끼우는 겁니다. 예, 밑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야 밑에서 사서 올라오는 분들이야 마음이 느긋하지만 위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노심초사 보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는 대응을 하시라고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 구간 끝값 1770원 현재까지 전부 다 21년도 구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1년도의 구간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구간 끝값에 대한 걸 보니까 한 번만 됐어요. 그럼 1770원도 저항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저항을 받을 거고 여기도 대응의 포인트다.
올라오는 관점에서는 여기도 대응 포인트다. 그럼 구간 이탈 1390원. 1390원을 살피면 여기는 여러 차례 두들겼죠. 예, 여기는 여러 차례 두들겼고 여기로 올라갔을 때는 1390원은 예, 또 며칠을 봐도 되는 자리다. 여기는 지지를 확보하는지를 살피는 자리다. 예, 그러면 1770원 구간에 갔을 때는 대응을 해야 되고 예, 1390원은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예, 위로 갔다가 거기 오는 자리예요. 지금 이게 이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을 예, 꼼꼼히 이해하셔야 돼요. 꼼꼼히 예, 움직임을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자리다. 1390원은 예, 위로 돌파 가능성을 보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고 1770원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야 되지만 앞에 한번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때 돌파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움직임이 오면은 예, 여기는 대응하면서 따라가시라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뒤에 1390원의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살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21년도의 얘기입니다. 자, 이제 22년도 5월달 차트의 영향을 받습니다. 22년도 5월달의 차트 영향을 받는 걸 얘기 드립니다. 이게 지금 현재 움직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겁니다. 이제 밑에 올해 초에 새로 신규 진입하신 분들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중요 지지 저항값은 네, 1710원이고요. 네, 1880원이고요. 구간 끝값 2505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변곡점 1070원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5월달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값입니다. 5월달 구간 값이에요. 네, 여기로 위로 올라와야지. 1070원 위로 올라와야지만 예, 5월달 구간을 공략할 수 있는 예, 모멘텀을 확보하는 거예요. 여기 작년 5월에 최저점에 올라오는 게 되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어딜 노리고 있어요? 요 밑에 있죠. 그러면은 마나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적으로는 예, 지금 현재 구간의 움직임에서 예, 위에 5월달에 구간을 노리고 있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왜냐면은 예, 이때 하락이 6월달 하락이 추가 하락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은 예, 1710원 한 번 됐죠. 예, 한 번 됐어요. 그럼 여기도 아까 한 번이었으니까 네, 여기 1710원과 1770원은 예, 대응의 영역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880원은 뭐다? 한 번도 안 됐어요.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는 돌파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1880원은 돌파 가능성을 봐요. 그러면은 여기에 움직임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내려왔다가 예, 추가 상승이 나올 때는 여기는 프리패스 해버리고 밟고 예,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럴 경우에 2505원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예, 2505원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예, 2505원도 예, 여기도 보면 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1880원과 2505원은 한 번도 공략이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한 번 나왔고요. 예,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 많이 되겠죠. 1880원에 대한 이렇게 두들기는 움직임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죠. 이런 뒤에 여기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렇게 차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간다면 유동성에서 밀어 올린다면 저 구간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유사한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헛소리일 수도 있는데 실제 움직임에 지금 대부분의 움직임들이 유동성에 근거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 유동성에 따라서 움직일 때는 차트에서 체크되는 구간 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인하는 값들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점은 예, 대응을 하시고 어느 지점은 예, 조금 더 보시라 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는 작년 예, 9월달 10월달 부분부터 해서 11월달 12월달 추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예, 추가 하락이 이어졌고요. 이때에 올해 초에 거래량이 엄청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엄청 터졌어요. 그래서 뭐 굳이 얘가 추가로 하락한다는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거래량이 엄청 터졌거든요. 그래서 상승의 관점에서 살피고 있다. 예, 추가 상승에 대한 관점에서 살피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에 이어졌던 예, 하락 구간과 현재 올해 이어졌던 움직임을 같이 살펴보면 되겠죠. 네, 여기에서의 목표 구간은 뭐다? 예, 5월 하단 변곡점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네. 여기로 올라가야지 예, 1700원대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1500원, 1700원, 2000원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자리가 어디다? 1070원인 거예요. 예, 여기에 값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역시 또 지표가 높겠죠. 예, 추가 상승이 이어질 때는 예, 과매수를 타고 갑니다. RSI 같은 경우에. 자, 역시 살펴보면 추가 하락이 나온 다음에 예, 여기 여러 차례 공략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예, 돌파 후 지지 가능성을 살핍니다. 예, 돌파 후에 지지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11월 달에 체크됐던 중요 지지 장가 보니까 685원과 603원 있죠. 여기 한 번도 터치를 못했죠. 돌파를 해버렸어요. 여기도 한 번도 여기 한 번 했는데 여기 돌파를 해버렸죠. 추가 하락이 나온 다음에 돌파를 해버렸어요. 여기에 지지 테스트 없이 갔어요. 685와 603은 지지 테스트 없이 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움직임은 지금 현재 여기 위에까지 올라왔고요. 여기서 체크되어 있는 중요 지지 장값은 800원이 있고요. 872원이 있습니다. 중요 지지 장값입니다. 872원과 800원 이고요. 구간 끝은 579원입니다. 여기 구간 끝은 이 두 값의 지지 테스트가 겸해지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어진다면. 그래서 조정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579원까지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고요. 여기에서의 움직임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앞에 중요 지지 장가 8,000원을 지지를 종가 지지를 했습니다. 꼭 찔렀고요. 종가를 다 말아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지가 유효한데 역시나 오늘 아침에 나오는 조정으로 인해서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800원에 대한 종가가 깨지면 내일 아침에 깨지면 여기 구간에 대한 되돌림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603원과 579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추가 조정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여기가 깨졌을 때 얘기입니다. 내일 아침에 800원의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먼저 살피시라는 거고요. 여기가 지지가 깨지면 첫 번째는 685원의 지지 여부, 두 번째는 603원에 대한 지지 여부, 세 번째는 구간 끝값 579원에 대한 지지 여부로 이어서 차근차근 살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값은 일봉 차트 종가 기준입니다. 아침 9시에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800원을 지킨다. 그러면 많아도 추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된 거예요. 1075원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됐다. 이 발판은 어디로 가야 되죠? 872원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872원에 대한 지지가 확정이 돼야지 1075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대략 800원에서 내일 아침에 종가가 지지가 되면 대략 10% 정도의 상승이 나오겠죠. 10%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그 위로 올라가고 872원 위로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의 지지가 종료가 되면은 확정이 되면 1075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변곡점은 형성은 됐는데 두들기질 못했어요. 상단 변곡점 1075원은 한 번도 두들기질 못했기 때문에 저기는 첫 번째는 돌파 가능성, 두 번째는 저기가 첫 번째 저항으로 될 가능성, 첫 번째 저항으로 잡히게 된 경우에는 저기를 두 번, 세 번 만에 돌파한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872원에 올라가서 종가 유지를 하고 있으면 지지하고 있으면 1075원에 대한 부분은 돌파 가능성을 우선으로 봅니다. 근데 1070원이 아까 앞에 여기 여러 차례 만들어 놨다고 했죠. 여기 돌파 가능성 여부를 본다고 했어요. 그럼 이 구간 두 개의 값은 겹치겠죠. 그럼 여긴 돌파 움직임으로 갈 확률이 좀 더 높다. 올라가서 지지받고 그냥 밀어 올릴 개연성들을 조금 더 본다. 언제? 일봉 차트 중요 지지 장가 800원과 870원 2번에 대한 종가 지지가 확정된 후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800원에 대한 지지가 지금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인 걸로 보인다. 여기에 대한 확정적 의견은 언제 받을 수 있다? 내일 아침 9시에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거기 차트가 거기를 두들기고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하고 움직임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을 지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현재 움직임을 정리를 드리면요. 디센트럴랜드에 대한 체크는 5월 하단 변곡점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 지금 현 시점의 움직임을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하면요. 변곡점이 확정적으로 지지를 받으면 변곡점을 기준으로 한 되돌림 움직임이 이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구간을 이탈한다는, 구간 끝을 깬다는 것은 구간 끝을 돌파라든지 구간 끝이 깨진다는 얘기는 되돌림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1시간 차트에서 일봉 차트 기준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기준이 바뀌는 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값은 값으로만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 값에 대한 얘기 중에 시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가지고 이평선의 움직임을 같이 보시면 시간적인 부분도 아마 눈치채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이평선들이 그곳에 겹치는 시점에 차트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나 코인은 2022년 11월 12월 때 추가 하락이 이어졌고, 이때 중요 지지 장값은 603원과 685원이다. 685원에 대한 공략까지 돌파가 이어졌고, 2023년도에 중요 지지 장값은 800원과 872원, 그리고 구간 끝값 579원이다. 이 지금 현재 움직임은 800원에 대한 중요 지지 장값 800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과정으로 보고 있고, 800원에 대한 종가 지지가 확정적으로 완료되면 이어서 나오는 움직임이 872원에 대한 종가 공략과 지지 여부를 체크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고요. 이 구간에 대한 872원에 대한 종가 확인까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1075원 1월 차트 상단 변곡 1075원에 대한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5월 차트 2022년 5월 차트의 하단 변곡은 최하단입니다. 여기 위를 돌파해서 지지받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 과정까지가 완료되면 마나 차트는 본격적인 추가 상승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마나 차트에서도 좋은 투자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